살다 보면 어떤 시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아침에 일어나도 달라진 게 없고 하루를 보내도 특별한 흔적이 남지 않고 며칠, 몇 주를 이어가도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은 기분만 쌓인다. 쉽게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며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게 된다. 그럴 때 사람은 혼자만의 세계로 빠져들어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걸까?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으니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변화라는 건 종종 아주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눈이 서서히 적응하듯 어느 순간 갑자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온다. 이전에는 버겁던 일이 조금 덜 버거워져 있고 초조하게 만들던 목표가 예전만큼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막혔던 부분이 문득 풀릴 조짐을 보이기도 한다. 이건 큰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조금씩 쌓인 작은 반복들 덕분이다. 반복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대부분의 변화는 밖에서 보이지 않는 동안 내부에서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변화가 내부에서 일어날 때는 우리 스스로도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어 비로소 바깥으로 윤곽이 드러난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라고 말하는 지점이 사실은 내부의 변화가 거의 완성되어가는 시기인 경우도 있다. 정체처럼 느껴지는 구간이 실은 준비가 진행되는 단계일 때가 많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버텨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다. 그저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보이지 않는 변화는 대부분 가장 늦게 모습을 드러낸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기가 무의미의 증거가 아니라 변화가 아직 표면으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다.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당신은 어느 정도 바뀌어가고 있는 중일 수 있다. 단지 그 변화가 조금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지금은 그저 생각보다 많은 일이 이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가볍게 떠올려보는 정도로 충분하다. 그 정도의 여유면 어디로든 한 발 더 가볼 수 있다. 인간은 원래 지속에 약하다. 그런데 어떤 시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오해한다. 왜 나는 이렇게 꾸준하지 못하지? 왜 조금만 힘들어도 바로 포기가 떠오르지?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건 나만 그런 건가? 하지만 사실 이 질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어 있다. 지속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다. 원래 어렵다. 아주 보편적으로 철저하게 인간 전체에게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생존은 항상 지금의 안정이 중요하다. 멀리 있는 목표나 장기적인 보상, 언제 닿을지 모르는 결과를 향해 꾸준히 가는 일은 뇌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거부하려고 한다. 지속이 어렵다는 건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설정에 가깝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포기하고 싶고 앞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흐릿해지고 이게 의미가 있는 걸까? 같은 생각이 자꾸 생기는 건 정상이다. 너무나도 철저하게 정상이다. 우리는 늘 지속하는 인간을 이상화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의 모습만을 떼어낸 결과일 뿐이다. 대단한 성취를 이루는 사람도 지속이 어렵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단지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버텼을 뿐이다. 이 글은 당신을 책망하지 않는다. 조금만 더 힘내라 같은 피로한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이미 어디에나 넘쳐난다. 이 글은 그 대신 지속이란 인간에게 원래 가장 어려운 일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지속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 자신을 탓한다. 내 의지가 약한 건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가? 난 왜 다른 사람처럼 꾸준히 못하지? 하지만 이런 생각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에 가깝다. 사실 지속이 어렵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 전체의 구조적인 특징이다. 우리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고 예상 불가능한 미래에게는 시간을 투자하는 데 인색하며 불확실한 목표에 에너지를 오래 쓰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반대다. 당장은 힘을 아끼고 위험을 피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는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도록 진화해 왔다. 그러니 어떤 목표 앞에서 자꾸만 생각이 많아지고 지금 이걸 하는 게 맞나?
괜히 고생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같은 의심이 올라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다. 특히 결과가 멀고 진척이 더디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을수록 의심은 더 자주 찾아온다. 심지어 그 의심은 합리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문제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의심은 대부분 멈추게 하는 힘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2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쯤에서 포기하는 게 안전한 선택 아닐까?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인간은 멈추고 싶은 이유를 찾는데 매우 능숙하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내년에 다시 해보자. 컨디션이 별로니까 쉬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건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전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때론 정확히 맞는 판단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생각들은 단지 지속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다. 지속은 원래 어렵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절대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모두가 겪는다. 실패를 반복한 사람도, 끝내 성공한 사람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역시 당신이 지금 느끼는 어려움은 개인적인 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성 위에 놓인 감각일 뿐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의 흐름 속에서도 오늘 딱 한 발만 더 걸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사람은 흔히 깊이 생각하면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많은 경우 그 말은 맞다. 불필요한 충동이나 실수를 줄여주고 다른 가능성을 검토하게 해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할 여지를 만들어주니까. 그러나 이 믿음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다. 생각은 방향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각이 깊어지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멈춤이나 후퇴를 정당화하는 결론에 닿기도 한다. 특히 미래가 불확실하고 성과가 더디며 지금 걷고 있는 길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깊은 사고는 우리를 멈추게 한다. 왜냐하면 깊게 생각할수록 계속해야 하는 이유보다 멈춰야만 할 이유가 더 빠르고 더 많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생각은 원래 보수적이다. 리스크를 피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불확실성 앞에서 생각이 하는 일은 대체로 이것이다. 지금 상황을 최악으로 가정하고 앞으로 벌어질 위험을 과장하고 이미 들인 시간과 노력을 축소해서 평가하며 멈추는 선택이 더 합리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이 과정 전체는 논리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본능적이다. 뇌가 미래의 고통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동으로 실행하는 보호 작동에 가깝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과도한 사고, 계속하는 게 맞나? 괜히 고생만 하는 거 아닌가? 지금 떠나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의 홍수는 와해나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반응이다. 뇌는 당신의 꿈이나 목표보다 지금 당장의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기에 생각이 깊어질 때 당장은 그만두는 쪽이 더 이성적이고 성숙한 판단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 하나다. 과도한 사고는 지속이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 메커니즘이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다. 어떤 일을 오래 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돌아보니 꽤 많은 시간이 쌓여 있었던 순간, 크게 노력했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어느새 조금 익숙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한 때, 대단한 결심을 한 것도 아니고 정교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다. 그냥 오늘도 해야지 하는 정도의 마음이 이어진 결과다. 지속이라는 것은 항상 눈에 띄는 변화나 성과와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은 그저 흔한 하루들과 큰 차이가 없다.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당장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도 잘 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평범한 날들이 계속되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 서투르던 일이 자연스럽게 되고 처음엔 버겁던 행동이 특별한 결심 없이도 이어지고 머릿속에서는 더 이상 계속해야 할까? 같은 질문이 예전만큼 날카롭게 떠오르지 않는다. 사람은 원래 이런 식으로 익숙해진다. 반복이 쌓이면 작은 리듬이 생기고 그 리듬이 어느 순간 부담을 덜어준다. 그 부담이 줄어들면 이어가는 일이 조금 쉬워진다. 이건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나타나는 흐름이다. 꾸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것은 큰 행동이나 특별한 의지가 아니라 그저 어쩌다 보니 오늘도 해냈다가 며칠, 몇 주, 몇 달 이어질 기회를 얼마나 얻었느냐의 차이에 가깝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 꾸준히 해라. 혹은 지금 당장 다시 시작하라. 그런 말은 이미 너무 많이 들었을 테니까. 다만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도 분명 나아지는 방향이 어딘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은 대부분 거창한 결심이나 대단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반복에서 시작된다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곧바로 의미를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다. 지속은 원래 결과보다 먼저 온다. 그리고 결과가 나중에 따라온다는 건 조금만 더 가보면 스스로 알게 되는 일이다. 부담 없이 그냥 지금의 속도로 갈 수 있는 만큼만 가도 된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이 조금씩 달라진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멈춰 서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때야 비로소 지나온 시간들이 아주 천천히 떠오른다. 처음엔 분명 막막했고 어딜 향해 가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고 가끔은 아무런 진전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날도 있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그 모든 시기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걸 늦게야 깨닫게 된다. 그 사이에 별일 없었던 날들, 비슷하게 반복된 하루들, 의미를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전체를 떠받치는 토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는 보통 눈에 띄는 성과나 명확한 변화만 진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돌아보면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그저 하루를 살았던 작은 반복들이었던 때가 많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들이 사실은 균형을 유지시키는 시간이었고 심호흡만 하던 순간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모아주었고 멈춰있던 기간이 생각보다 단단한 발판이 되어 있기도 했다. 나중이 되면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차근차근 이해하게 된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건 그때의 나는 계속 제자리였던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앞으로 가고 있었구나 하는 자각에 가깝다. 과정을 겪는 동안엔 스스로를 평가할 근거가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미 충분히 해내고 있었다는 증거가 조용히 드러난다. 그리고 그 증거는 대부분 아무도 몰랐던 작은 반복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인내, 벼랑 끝처럼 느껴졌던 하루가 지나간 뒤의 평온 속에 조용히 남아있다. 이 장의 결론도 거창하지 않다.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미 해내며 살아왔다. 그 사실은 시간이 지나야 조금씩 눈에 들어올 뿐이다. 지금 당신의 시기 역시 나중에는 분명 이해 가능한 형태로 연결될 것이다. 다만 지금은 그저 하루를 살아내는 중일 뿐이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하루하루 작은 반복, 보이지 않는 노력, 조용히 이어가고 있는 행동들은 결국 언젠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다.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그 시간조차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 그 어둠을 지나야만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빛이 찾아오는 법이니까. 그러니 오늘도 아주 작은 한 발이라도 좋다. 딱 한 발을 더 내딛는 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의 하루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걸음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상 시크릿 레터였습니다.